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AI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혁신을 이끌고 있는 업스테이지의 최홍준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개발한 솔라 LLM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며 B2B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업스테이지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 최홍준 부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좀 독자들이나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업스테이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부사장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업스테이지는 2020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에 있는 AI 인공지능 기업이고요. 현재는 세계의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희는 솔라 LLM이라고 하는 자체 생성형 언어 모델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도 고성능을 발휘하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다큐멘트 AI라고 해서 OCR 기술 기반의 이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서비스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문서 처리를 디지털화하고 자산화하는데 굉장히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24년 4월 작년이죠. 이제 시리즈 B를 마무리했고 누적으로 이제 1,4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투자한 기업들은 SK네트워크스라든지 KT,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 공동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융이나 법률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최 부사장님 이력 중에 이제 금융권 이력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어떻게 좀 금융권에서 이렇게 AI로 좀 넘어오시게 된 좀 계기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금융권 아무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 또 기술이나 보안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런 IT 솔루션을 도입하기 굉장히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금융권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받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확산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전공을 금융공학을 했고 또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쌓으면서 이제 IT 서비스라는 것이 결국은 금융이 어떤 대면보다는 IT 서비스나 모바일을 통해서 더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IT 쪽으로 이렇게 금융 IT 쪽으로 좀 전향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인뱅크 또는 또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 라이나생명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추구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B2B 시장에서 업스테이지의 좀 이렇게 위상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솔루션 관련해서 업스테이지가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차별화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모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스테이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업스테이지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금융산업 또는 법률산업 또는 이런 영역들의 도메인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금융 영역에서는 금융권 IT 개발 팀장님 출신 또는 뭐 운영팀장 또는 저같이 CIO, CTO 출신의 분들이 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빠르고 또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도 AI 솔루션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그냥 프로덕트만 만드는 AI 기업들하고는 차별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또 요즘 AI 기술하면 또 글로벌 빅테크들이 좀 성능 경쟁 이런 좀 많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이 좀 활발한데 업스테이지가 개발한 솔라 LLM은 글로벌 리더보드에서 좀 최근에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업스테이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빅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자본과 어떤 리소스, 그러니까 IT 리소스 GPU들이죠. 이런 것들로 대형 언어 모델, 정말 똑똑한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압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뭐
1%도 안 되는 규모의 사이즈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빅테크들과 견줄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특정 어떤 도메인에 타겟을 해서 그 영역에만 엣지를 굉장히 세웁니다. 특히 이제 금융이나 헬스케어, 법률에서는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능보다도 뛰어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또 동시에 그 해외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해외 언어를 만들어서 그 자체 언어 모델, 그러니까는 소버린 AI 모델을 저희가 서비스를 태국어 모델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태국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태국어도 잘 모르고 또 태국어를 리뷰해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만든 태국의 언어 모델의 태국 내에서 태국에 있는 리더보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또 GPT-4나 그 퀸보다도 72B 모델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는 적은 리소스와 적은 자본으로, 하지만 특정 서비스 영역에는 엣지를 세울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빅테크 대비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부도 물론 기관들이 결국 이런 GPT라든가 뭐 딥시크 같은 모델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그 업스테이지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제가 기사를 좀 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신한DS등과 협업, 작년에 좀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로 보이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금융을 한번 전공하신 부사장님 역할 큰 것 같습니다. 업스테이지가 이런 특히 금융 분야 B2B 시장에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뭐 영업 비결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영업 비결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임원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는 뭐 조금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금융기관 같은 이런 보수적인 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가능성도 많이 봐주셨고, 또 저희가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기 전엔 다큐멘트 AI라는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제공했는데, 이 업무는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기로 작업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큐멘트 AI라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자동화시킨 케이스들이 금융권에 단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대기업들, 4대 금융 지주 이런 기업들에서 업스테이지 기술력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확산되고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데 대한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또 업스테이지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접목해서 그런 어떤 문서 자동화도 추가로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에 대해서 신뢰도 높아지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업스테이지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금융 대기업들과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업스테이지 부사장님이나 아니면 좀 업스테이지 직원분들, 구성원들과 함께 좀 해결해 나간 좀 그런 좀 재밌는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모 기업에서 업스테이지는 사실 스타트업이고 레퍼런스도 사실 적은 기업인데 저희 기술력만 믿고 과감하게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신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업스테이지가 될 수 있게 사실 어쩌면 기반을 만들어 주신 고객이시죠. 네. 그리고 업스테이지도 의욕과 열정이 있어서 고객에게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또 이게 많이 이렇게 커밋먼트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 시점에 제가 조인을 했습니다. B2B를 처음 저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조인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PM으로, 네. 실제 PM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구사항들을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계약된 기간 안에 사업을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거는 업스테이지 직원들이 또 이렇게 열정이 있어가지고 개발자들이 그 요구사항을 듣고 더 잘하고 싶어서 그 요구사항을 2개, 3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을 너무나도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미팅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더 많아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객도 고객 담당자들도 정해진 시간에 업무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성과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뭐 보험에 대한 지식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PM했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요구사항 저희가 커밋먼트 했던 것들은 좀 로드맵으로 제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 클로징 되는 데드라인에서는 고객이 정말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수년적으로 또 로드맵을 제공하면서 그 로드맵이 가는 과정에서도 고객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단순하게 그 전에 해달라고 했던 요구사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1차 사업했던 것들을 2차 사업할 때 더 좋게 할 수 있고 3차 사업할 때는 더 많은 부서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드렸던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외국계 보험사 사례가 있는데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큐멘트 AI라는 솔루션에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제 당시에 생성형 AI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라마라는 모델이 뭐 자고 일어나면 다음 버전이 새롭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나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니까 또 이걸로 또 모델을 바꿔줘. 이렇게 또 라마 이외에 또 다른 오픈소스가 더 좋은 성능이 있으면 또 이걸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죠. 왜냐면 계속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요구사항이 생길 거니까 고객사와 협의하여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수년시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정답률을 최상으로 끌어내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히 연구와 이런 시간들을 필요로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아마 국내 최초로 보험사에서 다큐멘트 AI라는 OCR 기반의 기술과 생성형 AI가 접목된 서비스를 해서 기존에는 어떤 엔드투엔드의 프로세스를 AI가 대체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검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케이스는 정말 업계 최초로 엔드투엔드 사람이 개입 없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1,700억 정도? 그런가요? 누적 1,400억? 1,400억 정도. 네네. 이게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1등? 최초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어느 정도까지 좀 이게 더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업스테이지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이게 업스테이지가 아까 차별화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게 업스테이지는 투자도 받지만 실제로 매출을 내는 네, 또 이렇게 기업이에요. 또 매출도 또 되게 막 매년 몇 퍼센트 2배씩, 3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것보다는 저희가 어찌됐든 자생할 수 있는 이미 역량이 있고 또 투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우리가 더 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들은 사실 열어두고 저희가 미국 법인이나 일본 법인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기술들을 계속 많이 알리고 만약에 또 많은 기업들에서 저희 업스테이지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 매출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로드맵이라든가. 올해는 저희가 그 AI 프로덕트는 그 리커링이라고 이제 구독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독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애뉴얼 레베뉴 리커링 레베뉴 이렇게 ARR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 200억 정도 올해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 저희 어떤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이제 눈덩이처럼 쌓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걸 키워 나가는 게 목표라고. 네, 이런 얘기하면 시장에 가장 또 업스테이지하면 궁금한 내용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상장 계획 좀 이런 게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목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뭐 당장 상장 계획이 있다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저희는 이제 다만 스타트업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정말 뭐 1인당 거의 뭐 프로젝트를 막 6개, 7개씩 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일하고 프로젝트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체계화되게 이제 어찌 보면 상장사에 준하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고 있고 프로세스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갑자기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장을 하려면 뭐 회계적인 기준이나 매출적인 기준 또는 뭐 여러 환경들이 또 마련해, 국가 경제적으로 네. 또는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또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뭐 되지 않을까.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겠죠? 뭐, 네. 그 부분은 제가 뭐 사실 그 부분은 재무 쪽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셔가지고. 방금 좀 이런 얘기 좀 나오셨어요. 그 작년에 이제 직원이 6개 네, 네. 프로젝트도 막 네. 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그냥 이렇게 관이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네. AI 업계가 가장 좀 힘들어하는 두 가지가 투자와 네. 그다음에 인력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 인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 우리 업스테이지의 직원들 네. 그런 좀 어떻게 생활합니까? 좀 복지라든가. 아, 네. 진짜 저는 저희 팀이 지금 총 28명인데요. 네. 제가 조인하고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뽑았어요. 뭐 이렇게 뭐 제가 직접 서류부터 시작해서 다 한 분씩 모셨는데, 일단 공통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장과 그리고 좋은 동료를 원한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을 한 분, 두 분 모시니까 복지가 뭐냐고 했을 때는 저희가 아마 체크업 스테이지라고 해서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데, 1등이 복지 1등은 동료입니다. 훌륭한 동료가 있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근무할 수 있는 열정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거의 한 7단계에서 8단계 정도의 인터뷰를 거쳐서 채용을 하거든요. 채용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선별돼서 들어왔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고, 또 동시에 굉장히 미래형 근무 제도를 저희가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형이라는 것은 저희는 오피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하는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시간, 또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 또는 쉬어야 되는 시간, 또는 어떤 고객과 미팅을 해야 되는 시간,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시간들을 본인이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딱 정해놓고 8시간 일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효율성도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월별 운동 지원, 어학비 지원, 뭐 또 이렇게 유연하게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팁타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무제한이고요. 또 식사 같은 것도 편하게 동료들끼리 먹을 수 있게 식사는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법인카드를 쓸 수 있게 해드리죠. 네. 우리 PD님께서는 완전 아이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네. 인재상 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된 게 있나요? 그러면 업스테이지 인재상이라든가. 아, 인재상. 일단 재택근무를 잘하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본인의 맡은 역할을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인재상인 것 같고, 이게 조직별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조직에서의 인재상과 또는 제가 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인재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과, 사실 요구사항이라는 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연하게 그걸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동료들과 함께 빠르게 나누어서 최대한의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고객한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들을 저희 조직에서는 제일 많이 보고요. 또 제품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연함 속에서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인재들을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이제 좀 시장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 AI 스타트업의 선두주자인 업스테이지로의 부사장으로서, 이제 한국 AI 시장 아무래도 미국, 중국과 비교해서 좀 열악하다는 평가 많이 네.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AI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AI가 적용되어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생산성의 어떤 혁신, 오퍼레이션의 혁신,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그 디지털이라는 혁신이 아젠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굉장히 도입을 꺼려했고 또 금융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인지산업이라고 생각하고 IT나 디지털이 혁신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토스뱅크처럼 10수조의 기업이 나와서 압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AI도 지금 현재는 인식이 그렇게 막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AI가 하면 쉽게 되겠지, 혁신하겠지라고 생각만 하시고 도입은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잠재적인 시장은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기술이 없이 또는 지식이 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들 간의 협업 그리고 이런 어떤 기술력과 혁신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어떤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지금 공공된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째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교육을 받고 서티를 받고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플래티컬하고 정말 이런 어떤 AI가 정말 기술적인 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제 노코드 AI 솔루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프롬프팅만 가지고도 충분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은 이제 거의 2020년 전과 후로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요즘 국내 AI 스타트업들 투자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좀 실제로 작년에 AI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외국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AI 스타트업들의 투자, 지금 당장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장도 어려울 것 같은데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나 좀 이런 또 대안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그라는 그런 대안이 좀 제시가 됐죠. 그러면서 레그 기업들이 수백 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베이스 모델, 말 그대로 생성형 AI 자체가 또 1년 만에 굉장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레그 서비스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제는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적은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렇게 생긴 업체들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문 닫거나 또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초 학문이나 어떤 기간 산업에 대한 어떤 포커스보다 트렌드나 유행에 좀 민감한 창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르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투자 유치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AI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업계 선두인 업스테이지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전환이나 이런 그런 방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있을까요? 부분이? 저희가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제 단순하게 어떤 공동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업스테이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생성형 AI 파이프라인에 있는 수많은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 파트너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고객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 또는 새롭게 신규 오퍼튜니티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3월 말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런 작은 스타트업이나 또는 SMB에 소속되어 있는 개발자분들이나 회사들도
저희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충분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그거에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앞서서 요 노하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업스테이지가 작년에 저희가 수행한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 사업은 저희가 100%를 다 했거든요. 금융권에. 이런 노하우들을 방출하는 그 웨비나를 다음 주에 합니다. 3월 19일 저희가 웨비나를 하게 되는데 이 웨비나를 통해서도 이 노하우를 얻으시고 또 3월 28일 저희가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핸즈온을 실제로 하고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런 파트너들이 또는 스타트업들이 SMB들이 자기네들 고객들에 가서 서비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핸즈온을 하니까 그때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태계 AI 시장 훨씬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 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질문이 거의 이제 끝을 가고 있는데요. 이 업스테이지의 궁극적인 목표라든가 뭐 지향점 그런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AGI for Work라고 이제 이 AI로 모든 B2B 오피스 워크를 자동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과 정부들이나 타 국가에 가보면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은데 데이터가 다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만의 데이터가 기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IT나 디지털 시대에. 근데 그 기름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스테이지가 가지고 있는 이 다큐멘트 AI라는 이 글로벌 탑 프로덕트는 생성형 AI가 혁신을 해 나가는데 기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가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충분히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리고 AGI for Work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부사장님 아주경제와 우리 아주TV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주경제 TV 구독자 여러분, 아주경제에서 정말 업스테이지에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주도적인 채널로서 역할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아주경제와 함께 좋은 혁신과 서비스들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업스테이지가 AI 산업에서 어떠한 차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떠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AI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앞으로도 업스테이지가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하며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최홍준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성현이었습니다.